두뇌를 키우는 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정수와 유리수는 무엇이냐? 이것도 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 배웠죠. 그 다음에 분수도 배웠죠. 그리고 소수도 배웠죠. 네, 그 소인수 분해할 때 있던 그 소수가 아니라 0. 몇 하는 그런 소수. 네, 얘네들과 연관된 거예요. 얘네들과 연관된 건데 이렇게 배웠던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새로운 표현을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것만으로 뭐 충분하지 않으냐, 이것만 가지고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온도 같은 것도 우리가 얼음은 0도에서 얼잖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고. 네, 0도씨, 100도씨, 이제 그 섭씨니까 C까지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겨울 되면은 얼음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막 꽝꽝 얼고 막 계속 춥고, 그때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이 있고, 0보다 작은 걸 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영상 뭐 이렇게 되는데,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죠. 영하로 내려갔을 때 그 온도를 뭐 예를 들면 영하 10도다. 영하 10도만 해도 엄청 추운 거예요. 뭐 어디는 영하 40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영하 40도 요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자연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소수나 분수로도 온도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딱 자연수로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 많이 하고, 소수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자리, 첫째 자리까지는 이제 어림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하 40도라고 하는 거는 앞에 영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에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필요하다. 그런 기호가 뭐냐? 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영어로는 마이너스고 한국어로는 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려는 표현이에요. 그게 음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수가 다 양수인 거예요. 우리가 했던 자연수, 분수, 소수는 전부 다 우리가 양수인 자연수, 양수인 분수, 양수인 소수를 배웠던 거고요. 이제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네. 기준이 되는 수죠. 양수와 음수에. 그리고 0보다 작은 그런 수들을 전부 다 음수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데 뭐 이게 온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 재산이 뭐 내 용돈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10,000원이 있었어. 그런데 5,000원을 썼어. 그래서 5,000원이 됐어. 그런데 5,000원을 또 썼어. 그래서 0원이 됐어. 용돈이 없어요. 근데 나 지금 너무 컵라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0원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0보다도 더 작아지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음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음수가 많이 사용이 됐다, 개발이 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글자 색깔로 구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양수는 우리가 얻은 돈은 까만색, 잃은 돈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잃은 돈이 더 많아지면 그거를 우리가 적자를 봤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자, 적자다, 흑자다. 흑자라는 거는 우리가 번 돈이 양수 플러스라는 거고,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때가 이제 적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흑자와 적자, 양수와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 요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음수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코로나 검사했을 때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음성과 양성도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준치가 이렇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그 기준치보다 검사를 했을 때 많이 나오면 양성이에요.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치보다 적게 나왔으면 음성. 그러니까 음성이면은 기준보다 적으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양성이면 기준보다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은 병에 걸렸다.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양과 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태극마크가 이렇게 이게 양과 음의 조화죠.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래가지고 뭐 여기 이제 경기 복장에도 이렇게 태극기에도 있고요. 자, 그런 양수와 음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양의 부호, 이런 표시를 음의 부호. 더하기 빼기라고도 우리가 말하지만 더하기 자, 지금 참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부호.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덧셈 뺄셈의 기호와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과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보통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많이 읽습니다. 더하기 6이라고 안 읽고 플러스 6, 마이너스 6. 네.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좀 호환이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그 의미는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거. 더하기는 실제로 더하는 거고 빼기는 실제로 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양의 부호, 음의 부호는 그 수의 양수, 음수를 표현하는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해발, 해발이라는 거는 바다의 해죠. 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위쪽으로 8,848m 에베레스트가 엄청 높네요. 8km가 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8,000인데 근데 바닷속으로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라는 거는 11,034m 해저로 바다 밑으로 10km가 11km가 넘네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해구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해저, 해발 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수는 양수의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는 이 마이너스 표시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이 플러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음의 부호가 새로 생겼는데 얘를 원래 있었던 거에 반대, 원래 있었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게 마이너스 표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원래는 위로 가는 게 원래 방향인데 그거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네, 자연수 그거 다 지웠네요. 네. 자연수도 뭐 1, 2, 3, 4, 5 이런 게 자연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의 부호를 이렇게 붙이면 얘도 이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거를 얘를 음의 정수라 그래요. 음의 정수. 그러면은 이 자연수는 이렇게 음의 정수라는 말과 대꾸가 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0까지 포함이 돼요. 왜냐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있기 때문에 0.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죠. 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0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간격이 1이에요. 1씩. 1. 간격이 전부 다 1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런 수를 일정한 수, 간격이 정해져 있고 간격이 딱 똑바른 1로 탁탁탁 한 칸씩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틀어서 양의 정수, 자연수인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음수 기호가 새로 생기면서 음수 개념을 더 추가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포함을 해서 얘네들은 간격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정수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정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자연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수들도 있었잖아요. 분수랑 이런 소수들. 이런 애들도 음의 부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분의 1의 반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또 0.5의 반대 2분의 1이랑 0.5랑 같은 거지만 네, 그거의 반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0.5 이런 것까지 해서 분수도 양의 분수, 음의 분수, 소수도 양의 소수, 음의 소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사용했었던 모든 수들이죠. 거기에 음의 부호까지 표현해가지고 했던 이 모든 수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유리수. 자, 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자연수가 나왔죠. 뭐 분수, 소수 나왔죠. 자연수 안에는 뭐 짝수, 홀수도 있고 약수, 배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수, 합성수도 있고요. 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들을 불렀을 때, 그런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수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그 안에 그 수가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소수 그랬을 때 소수가 의미하는 그 수들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유리수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리수는 정수도 포함이 되고 분수와 소수, 분수, 양수, 음수를 다 포함해 가지고 유리수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라고 봐도 돼요. 뭐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유리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수들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중3에 가서 배울 이름이 무리수예요. 이제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리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다루고 있는 수는 유리수다. 유리수, 유는 있을 유죠. 있을 유. 있다. 무는 없다예요. 리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인데, 이 리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그 우리나라 한자의 해석으로 보면 얘는 이치에 맞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할 때 그 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다 했을 때 유리수고, 그럴 수가 없다, 무리다, 이거는 내가 하기엔 너무 무리다 라고 하는 수가 무리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그 수학적인 개념의 유리수라는 거는 리가 영어로 레이티오라고 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수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 이제 분모에는 당연히 0이 아닌 정수겠죠. 그 다음에 정수, 네, 이제 0이 아닌, 네, 분모에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런 정수비가 있는 수다. 정수비가 있는 수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정수비를 표현할 수 없는 수.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정수들, 자연수들은 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2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1분의 2 아니면 2분의 4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리수. 그럼 선생님, 소수는요? 0.5 같은 거 볼까요? 0.5는 네, 분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죠? 10분의 5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소수들은 전부 다 분모가 이 10의 거듭제곱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수, 소수, 정수 모두 유리수다. 다 합쳐서 유리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모든 수의 이름이 유리수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봤습니다.